안녕하십니까, 이찬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뜻하지 않게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의 10년 동안 당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잠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통합당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 공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불합리하고 상식 밖의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이 된 겁니다. 공천을 하기 위해서 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8명을 했는지 7명을 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느 분이 알아낸 결과는 제를 포함해서 김재경 의원이 1, 2, 3등 안에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명 경선을 하면 3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하고 김재경 의원은 빠져버리고 다른 하위 후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당을 떠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들으라 그러니까 4대 복지를 꼽겠습니다. 좋은 세상, 진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노력, 봉사,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없는 분을 도와주는 그 좋은 세상. 그리고 진주 아카데미. 요즘 애들 참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기주도 학습이 진주 아카데미입니다. 세 번째, 장난감 은행입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장난감은 굉장히 비쌉니다. 싼 거는 몇천 원부터 있겠지만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단 물론 연회비 2만 원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참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장의 도시입니다.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장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제시실 때 전국 최초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복지인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돈 안 드는 복지를 시행했습니다. 이 돈 안 드는 복지라는 게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좋은 세상 경우에는 회의비 정도 들어갔고, 진주 아카데미는 이제 외국인 영어 교사를 채용하니 거기는 시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장난감 은행 이런 거는 거의 회의비 수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도 전락하고 시민들의 복지는 정대되고 이 4대 복지입니다. 아쉬웠던 일은 제가 취임했을 때 진주시 부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설운동, 지금 말하는 종합운동장이죠. 저걸 지으면서 악성 채무가 1156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전체 채무가 2578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갚기 위해서 참 갚고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갚고 5300억이라는 예금을 남겨놓고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만일에 시장을 계속했다 그러면 정말로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고용 창출적이고 복지적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건 제가 뭐 안 챙겨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실현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아쉽고 그 돈 남긴 걸 좀 잘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불통시장이다. 뭐 성질 더러운 시장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제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이제 공천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면 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가야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국회 전문가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에 하는 일이란 것은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권,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 심사권, 그리고 대행정부 통제권 이 세 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초선 재선돼가지고는 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한평생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면 바로 3선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뭐 제가 대통령 잘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은행 일은 잘 못할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만큼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예산법률주의입니다. 그건 이제 일반인들하고 좀 생소한데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 개개 공사별로 개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서울 간의 지금 고속철을 소위 말해서 남부 내륙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걸 법률로 만듭니다. 그럼 남부 내륙철도법 해가지고 그것을 법률을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하고 토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따듬어집니다. 거기다 예산을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예산이라는 거의 70%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어떤 것이냐?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경기성 경비, 법률에 관계없이 꼭 지출해야 되는 이런 것만 하지. 나머지 70% 사업성 경비는 싹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가 행정부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만 기획예산처에서 편성해가지고 국회에 넘기기 때문에 일반인은 모릅니다. 예산도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더더군다나 전문성이 없으니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리 무능하고 초짜인 국회의원이라도 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청회에 참석하고 심의를 하고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예산심의가 한 건에. 그러다 보니까 빠삭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만들라고 합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첫째, 그걸 함으로써 매일 그 법안 하나 놓고, 예를 들어서 진주 서울 간의 고속철을 놓는 그 법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공청회를 1년 하고 1년 동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참여하고 전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처음에 깜깜이 예산이거든요. 그것도 여야 간에 싸우면 꼬마 1시간 만에 몽땅기가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럼 국민들 아우성 제발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 공약은 지금 남부 내륙철도 진주 그 소위 말해서 KTX 역 진주 유치는 물론이고 그와 아울러서 남부권 신공항 그것을 사천에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을 반드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소위 말해 육해공 이걸 다 해가지고 그 중심지를 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해야만이 진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그 남부권 신공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는 사람들의 해외여행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인천공항은 지금 영종도 공항은 그 수요를 감당 못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천안공항에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예외로 하고요. 이 남북권 신공항을 사천에 가져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부지사 때 2006년에 제가 도에 부지사를 갔는데요. 2007년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지 말고 사천으로 하자. 왜냐? 부산에서 목포까지 200km 조금 넘습니다. 그 중간이 어디냐? 딱 사천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지금 놓아있는 고속철 노선에 속도만 조금 높이면 시속 200km만 되면 30분 만에 부산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금 고속철을 깔아버리면 지금 KT에서 그걸 하고 조금 대구 쪽으로 김천에서 빼든지 바로 대구 진주를 놓아버리면 이것도 30분 하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한강 이남에 거의 모든 도시가 30분 이내에 사천 신공항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 도시는 진주가 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 해저턴을 만들 때 굉장히 다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프랑스는 하지 말자, 영국은 하자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측 주장은 뭐냐? 이거 해봐야 영국 좋은 일만 시킨다 이거였어요. 근데 해보니까 경제적 이득은 누가 보느냐? 프랑스였습니다. 그 반정이
프랑스 파리역은 3배로 영국 런던역보다 큽니다. 가서 유로스타를 한번 타보시면 아시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되면 일본이 섬이고 우리가 대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다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거꾸로 덕입니다. 훨씬 덕이에요.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장을 할 때 한일 해저 터널 경남측 회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측 회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창원에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 비용 이런 거 보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북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죠. 사실은. 왜냐? 일본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하고 다른 나라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북을 통과하면 됩니다. 이북도 굉장히 저한테 덕이 되시면 되지 손해는 안 됩니다. 사실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호재입니다, 이게. 저도 골수 보수고 강연도 참 강우보다 그랬는데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후보가 되면 참 후보가 아니고 당선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본래 당에서 공천을 받아 하려고 그랬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유 때문에 못했는데 되면 당장 미래통합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 저는 지금 그때 소위 말해서 후보 경선 결과 참여자 발표하고 나서 지금 운동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도 억울해가지고. 운동할 기분이 안 나죠. 그런 마당에 지금 하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처음 여론조사 메일로 제가 진주 내려온 지 사흘 만에 바로 해버렸거든요. 지금 후보 등록 사흘 만에 하는 결과가 되는데 저는 그걸 수긍을 할 수 없죠. 예. 김정인하고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또 그러고 만날 수도 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자주 만날 겁니다. 4.15 총선은요. 물론 정권 심판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그동안에 중국 사람들 들어온 거 그대로 놔놨다가 오늘부터 막는다 그래요. 사후 약방문입니다. 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다른 걸 놔놓고 이념을 이런 거 다 놔놓고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아닙니까? 국가의 의무는 지금 코로나 번질대로 번진데 인자 맞고 있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그걸 떠나서 저는 이번 총선은 정말로 인물본위로 뽑아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국회가 정말로 우리 진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능력 있고 힘 있다는 것은 돈이 많거나 완력이 센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그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식, 경험,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인물본위로 투표를 해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되게 되어 있고 또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